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 장례가 정리되는 대로 고 박길의 선생님 10주기 추모를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먼저 핸드폰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너 모드로 좀 전환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리 추모를 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만은 연로하신 우리 이왕희 여사님, 수술자 여사님부터 시작해서 연세드신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짧게, 좀 축소해서 좀 간략하게 추모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유일무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 분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례가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아산 박길의 선생님 10주기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광스럽게도 사회를 맡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인천시 협회장을 맡고 있는 이광세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평생을 이 땅의 민주화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다가 개서하신 우리 박길의 선생님과 그리고 이 땅의 독립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선열들 그리고 민주열사 통일의 길을 걷다가 먼저 가신 우리 님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동 묵념. 바로 다음은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앞으로 안 가져왔는데 아시는 분들 크게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생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공기는 담배 없고 이빨만 나부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안 가. 깨어나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아산 기념사업회 박창선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한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공사 담당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기념 예배 집례를 해주실 한국교회 강충근 목사님, 박수로. 평화연대 이사장 윤영전 이사장님, 경기대 명예교수 노태우 교수님,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사회자이신 이광세 한국공공조치평가협회 인천회장, 권호준 월드비전 전도사님, 양태훈 은혜와 소망교회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장성래 삼성생명 FC, 임태환 기장 서울로의 원로 목사님, 오현경 남북경청 통일농사 협동조합 사업본부장님, 최상면 한겨레교회 애국애족 국민기도회 목사님, 서순자 박기래 부인 여사님, 박미듬 아산 박기 선생 손자, 김재용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네. 헌오헌 양심 권오헌 양심수 후원의 명예회장님. 네. 소개가 여기 방명록에 안 돼 있는 박윤기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기리 선생의 장녀 박영숙 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편 마사이 정한주 선생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재심 담당 법무부인 재하 김국진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박기 선생의 차남 박청남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민년 새 박계 선생께서도 호랑이 경인년 생이신데 설날에 못 드린 세배를 올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무병장수 만사형통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를 5년째 운영해 왔고, 이제는
박기래 재단을 추진하고 있는 고 박기래 선생의 장남이자 48년 된 억울한 간첩 조작 사건의 재심 청구인 박창선이라 합니다. 안일비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하늘과 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비리 법권천이란 말처럼, 뜻처럼 고 박기래 선생의 사상 생애와 정신은 동지 시민들과 역사가 평가할 가치이기 때문에 감히 검찰이나 재판부가 재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굴하지 않고 동지 시민들과 그 높은 뜻을 계승선창하며 더욱 성숙되어지고 조국과 민족의 평화통일과 영세 중립화 평화통일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인사말을 오늘 기념 예배 집례자이신 강충구 목사님의 설교문과 재심당당 법무부인 제하의 김구진 변호사님의 재심 재판 양력보고와 허상수 교수님의 추모사와 박 선생의 장녀 박영수님의 다치는 글 등을 사전에 공유하여 보았습니다. 내용이 훌륭하여 그것으로서 저의 인사말을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인사말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산기념사업회의 박창선 대표님께서 내준 소개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 양력 보고를 찬함이신 박형량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량입니다. 박기래 선생님께서는 1926년 전북 남원에서 가난한 소장농의 6남매 중 막내로 출생하셨습니다. 1939년 만 14세에 가난으로 중학교 진학을 못하시자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있던 작은 누나와 매형의 도움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십니다. 그곳에서 주간에는 후지모도라는 철공소에서 소년공으로 일하시고 야간에는 이마미야라는 기공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치십니다. 1945년 만 19세 때 해방과 더불어 귀국을 하시게 됩니다. 귀국을 하시자마자 몽양 여운형 선생의 건국준비위원회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십니다. 1947년에 여운형 선생이 암살로 서거하는 바람에 그 활동은 중단하게 됩니다. 그해 1947년 고려대학교를 거쳐서 중앙대학교 법대 정치학과에 입학을 하십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과 함께 중앙대학교를 졸업하십니다. 그리고 고향 남원으로 돌아오셔서
전쟁 중에 많은 또 어려움과 고초를 겪으셨는데 시간상 오늘은 줄이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1954년에 전주 오수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90세 되신 우리 서순자 여사님과 결혼을 하시고 슬하에 이남 2녀를 두셨습니다. 1957년 부패한 자유당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민주혁명과 통일혁명의 기치를 걸고 전국 혁신청년 동지회를 결성하고 활동하십니다. 이때부터 자주민족민주주의와 한민족 통일주의자로서의 이념과 사상을 정립하셨다고 하십니다. 1960년 전주에서 동아일보 기자 활동을 하시다가 자유당 말기 우익 세력들에게 자익혁신계로 낙인 찍혀 괴롭힘을 당하자 다시 서울로 상경하십니다. 그해 4.19 민주화운동으로 사살당한 중앙대 후배들의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른 후 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그해 9월에 중앙대학교에 4.19 의열탑을 건립하십니다. 1961년 박정희 5.16 쿠데타로 군사 정권이 들어서자 민주혁명과 통일혁명 활동은 비공개로 전개됩니다. 1962년 가족들을 서울로 모두 이주시키고 수혜타를 만드는 의료공장 사업에 매진하십니다. 1968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해 민주수호 동지회를 결성하십니다. 1972년 민주수호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시면서 유신체제 독재정권 타도와 진정한 민주주의 수호, 한민족 통일운동을 도모하십니다. 하지만 1974년 박정희 유신 정권에 의해 통일혁명당 재건이 간첩 조작 사건으로 구속되십니다. 1975년 국가보안법 및 방공법 등으로 사형 선고가 확정되십니다. 1983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시고 1990년 20년으로 감형되십니다. 1991년 석가탄신일에 가석방 되십니다. 당시 65세셨습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1992년 장남의 거주지인 안산으로 서순자 여사님과 함께 이주를 하십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으십니다. 그해 안산 통일학교가 개설되고 교장으로 역임하십니다. 안산 통일학교에서 안산의 많은 노동자, 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정신과 한민족 통일 정신을 가르치고 계승하셨습니다. 2001년 8.15 민족통일 대축전 평양대회에 참가하십니다. 2005년 금강산 방문하시고 남북 합동 문화행사 등 참가하십니다. 2007년에 개성 평화통일숲 가꾸기 나무 심기 행사에 참가하십니다. 2010년부터 건강이 악화되셔서 2012년 1월 13일 향년 86세로 서거하십니다. 박기래 선생께서는 안산 통일학교 교장, 주민연대 고문, 한마음 통일포럼 자문위원회 의장, 사단법인 전국민족화합운동연합 공동의장, 사단법인 남북민간교류협의회 경기도 지부장,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경기본부 및 안산본부 고문을 역임하셨습니다. 박기래 선생께서는 사형수 8년 포함해서 17년 옥고를 치르고도 석방된 후 후배들과 시민들에게 민족, 민주, 자주, 평화통일 의식을 지켜주기 위하여 20년의 삶도 하루같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서거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박기래 선생님 양력을 이 차남의 신 박행량님께서 간략히 양력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그 박기래 선생님 10주기 추모 기념 예배를 우리 강충건 한국교회 목사님께서 집례토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강충건 목사님. 일지에 나와 있는 한 장짜리 용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전체 식과 관련해서 잠깐 간략한 예배이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지에 나와 있는 460장입니다. 추모 예배를 위해서 새 한겨레 교회 최상면 목사님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믿음의 가족의 빛과 구원자이시고 선한 목자이신 영광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경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토요일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각자가 소망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자주화와 민주화와 평화 통일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장렬하게 싸우다가 희생되어 이곳에 고이 묻힌 민주 통일 열사들의 잠든 이 마성 모란공원에서 고 민주 통일 열사 아산 박기래 선생 10주기 추모 예배와 추모식을 거행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은 저 헌법 질서를 파기하고 민주 세력을 탄압한 독재자 박정희의 유신 정권 하에서 사주받은 안기부의 세력들에 의해서 통역당 재건이 사건에 관련되어 각종 고문과 상상할 수 없는 야만적인 그런 행위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죄를 받고 사형을 받고 또 17년이라는 기나긴 환란 속에서 이렇게 옥살이를 하다가 이 세상에 나오셨지만 아직까지 그 억울했던 그 국가 폭력 조작에 의해서
조작된 그 사건의 진실이 이렇게 이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유가족들의 한이 맺히고 고인이 아직까지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는 이 국가폭력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법정에서 무죄와 명예회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46년간 우리 미망인을 비롯하여 그 자녀 또 가족들이 입은 상처와 그 한란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서로 또 마음과 또 정을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이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가면서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 여기 모인 각계의 모든 합력하는 우리 시민단체 이렇게 드시는 동기들과 함께 지금까지 법정에서 그리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싸우면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멸하시고 또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재판에 우리 주관하고 있는 또 우리 변호사님들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명철을 갖게 하여 솔로몬 재판에서 아기의 엄마를 주인을 우리 솔로몬이 밝혀주었듯이 우리 아산 박길의 선생님의 그 묻혀있는 그 억울하게 희생된 그 역사적 비극의 그 진실을 빠른 시간 내에 반드시 이렇게 무죄 또 이렇게 명예회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촌에는 코로나 마귀 세력이 3년째 이렇게 창궐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또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고 사회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종식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일상 회복을 이룩하고 더 나아가 우리 아산 박길의 선생님의 재판이 신속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유가족이 원한 대로 또 우리 함께한 모든 동지들이 원한 대로 또 반드시 이곳에 묻힌 모든 우리 민주통일 또 노동 열사들이 바란 대로 그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루빨리 단절된 이 남북 관계가 올해 안에도 반드시 재개되어 우리가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또 더 나아가 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하고 또 평화를 구해하는 길이야말로 우리 고 아산 박길의 선생님이 추구했던 그 이념이자 그 정신이 이렇게 계속 계승되는 이런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추모 예배의 순서와 추모식을 주관하여 주시고 순서마다 성령 충만토록 하여 주시어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유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동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만세의 왕이시고 섞지 아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히 함께 세세토록 있음을 우리 모두가 믿으면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순서지에 나와 있는 성경에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함께 추모 설교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름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평생 자신의 삶을
통일운동에 생을 불태워왔던 박길의 선생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며 그분의 삶과 통일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해 생을 몸바쳤던 분들이 묻혀있는 뜻깊은 마석 모란 추모공원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단순히 10년 전 선생님을 떠나보낸 것을 슬퍼하고 추모하려고만 모인 것이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 틀을 두고 살아가는 씨알들이 통일운동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하는 다짐과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선생님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길이라 생각해서 이심전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추모 행사에 함께하고 있는 많은 씨알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비석에 써 있는 바와 같이 선생님이 단순히 통일운동가나 통일전사로서 불리워지기보다는 통일혁명가로서 명명된 것을 보면 그분이 우리의 이웃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통일운동에 대한 열정을 어떻게 불태워왔는지를 직접 눈으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생님의 서거 10주기를 추모하면서 오래 전부터 준비해오면서 무죄 선고가 이루어져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랬지만 최근 재판의 재심 청구가 3번씩이나 선고가 연기되어 선생의 누명을 벗겨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10주기 추모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명예가 회복되고 가족들이 꿈꾸는 박길의 기념사패를 통해서 그분의 뜻과 정신이 개성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준 많은 삶과 활동을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하신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도 제가 이 시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 중 하나는 선생께서 평생 동안 통일운동에 헌신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자리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디모데에게 곧 다가올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남기고 있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드릴 때 짐승의 각을 뜨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가장 마지막 절차로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붓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자신의 뒤를 따라올 디모데를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유언을 남기고 있는 엄숙한 장면입니다. 모든 사람은 각각의 인생이 있고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은 죽음 너머의 새로운 여행을 위해 우리보다 앞서 떠났었고 떠나가신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기에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만큼 죽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선생의 서거 10주기를 맞으며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씨알들이 통일 한반도를 꿈꾸고 가는 동지로서 무엇을 계승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그분의 삶을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홀로 도일하여서 주객야독을 하며 자신의 젊은 날의 꿈을 키워갔던 분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의 생활을 접고 19살의 나이로 해방된 대한민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당시 몽양 요은행 선생이
나는 독립운동이 내 평생의 사업이다. 독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라는 선생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몽양 선생의 통일운동을 평생의 사업으로 여기며 통일혁명가의 길을 달려가는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의 영운의 선생님은 진보적 민족주의자, 이념의 좌우를 넘나드는 폭넓은 국제적 네트워크를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해방 후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민족 통합의 대의를 외면하고 있을 때 민족 분열을 막으려고 남북 협상의 좌우 합작을 통해 전쟁을 막고 통일된 독립국가를 만들고자 했던 분으로 당시 현실에서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박기래 선생님도 당시 피 끓는 젊은 청년으로 건국준비위원회 활동을 돕다가 그분이 융탄에 쓰러지게 되자 청년위원으로 장례식 때 직접 상례를 메고 우이동 묘지까지 가면서 슬프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후 그는 60여 년간 몽양여운행 선생님의 정신과 가치를 통해서 통일운동에 매진하여 통일혁명가의 길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 박기래 선생님의 살아온 삶을 촘촘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생애와 삶 속에 드러난 조각난 정보를 조금씩 찾아가면서 분명 통일 한반도에 대한 미래의 비전과 그 꿈을 실제로 이루내기 위해 이후 통일학교와 노동학교를 통해서 민주시민 양성에 앞장서 오신 삶의 궤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왕성한 활동기를 옥중에서 보냈지만 한갑의 훨씬 지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국 통일을 꿈꾸며 관심의 초점을 기존 체제에 맞추지 않고 깨어있는 의식으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며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혁명가의 삶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최근 1974년 박기래 선생 원심 사건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강금, 폭행, 협박 사건의 조작된 사건에 관해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내려달라는 재판장을 향한 간곡한 탄원을 하신 분의 편지를 통해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출소 이후에 선생님의 삶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시간에 그 편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박기래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12년 전부터 안산 바늘공단의 생산직 노동자로 근무하면서 2000년부터 안산의 노동학교와 통일학교를 다니셨던 분이고 통일학교와 노동학교를 수료식 때마다 선생님이 늘 같은 말씀으로 하신 이야기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도망하여 주경야독을 하며 해방이 되어 조국으로 돌아와 상경하여 대학을 다니며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수호 동지회를 만들어 독재에 저항을 했는데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당금, 고문, 폭행 등을 당하여 조작되어 사형선고를 받았다. 가정이 파탄나고 감형되고 가석방되고 안산으로 와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다. 여러분 모두는 조국 통일에 가장 앞장서서 힘써달라. 그리고 22년 전 2000년 그날 한민족이 하나하던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되는 날 박기래 선생님은 동지들, 선생님들 통일은 됩니다. 꼭 됩니다. 심신을 갖고 조국 통일의 큰 대문을 다 함께 열어 제낍시다 라고 외친 염원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2001년에는 기어코 8.15 민족통일대전 평양대회에 참가하시면서 이후 마지막 죽음의 시간까지 담대하게 조국 통일을 향해 일생을 달려오신 분입니다. 조국의 진정한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다른 박질, 그러는 사이 무기수 17년이라는 세월 속에 옥살이를 하며 생명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그 옥살이를 챙겨야만 했던 서순자 여사님, 그리고 한 맺힌 사연을 온몸으로 겪어온 가족들, 지금은 국가폭력 조작 사건으로 억울함을 재판에 호소하며 불행한 역사가 정리되기를 호소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생은 한 번밖에 없는 생이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또 한 번 인생을 달리기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가 인생을 달리기 비유로 할 때 흔히들 마라톤 경기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통일을 향한 길은 혼자만 잘 달리면 되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계주 경기, 릴레이 레이스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달려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통일을 향한 달리기를 한평생 동안 달려온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통일의 바톤을 건네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씨알들이 통일의 바톤을 단단히 부여잡고 통일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통일의 바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통일 한반도를 우리 시대에 성취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선생님이 가신 지 10년이 지났는데도 세상은 통일을 향한 달리기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선생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대한민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 씨알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촛불이 횃불이 되고 분단된 조국을 종식시키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며 서거십주기를 추모하며 우리 모두 통일의 씨알들이 되어 선생님이 말씀하신 조국 통일의 대문을 함께 힘껏 밀어제끼는 담대한 달리기를 계속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이 쓴 작별하지 않는다는 책이 있는데, 우리는 그 책을 통해서 제주 4.3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박기래 선생님을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염원을 담고 오늘 이 행사를 아름답게 우리가 치를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충원 목사님 말씀 새기면서 다시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데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법무법인 제하에 소속에 계신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께서 재심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 제114일 고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민자의 김국진 변호사라고 합니다. 박기래 선생의 재심 사건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래 선생의 재심 청구서를 2018년 12월 12일에 제출한 이후에 2020년 5월 6일 재심 결시 결정이 이루어졌고 2020년 11월 26일 첫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 가장 최근 공판기일인 2022년 1월 27일까지 총 9번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의 검토 미진과 불성실한 재판, 그리고 불성실한 심리로 인해 속행이 되거나 재판부에서 약속한 선고기일을 3차례나 연기하는 바람에 생각보다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변호인은 재심 사건을 진행하면서 방대한 분량의 증거 기록들을 검토 및 분석한 후에 10수차례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수사기관의 위법과 원심 공판 과정상 진술의 증거 능력이 없음을 개진하였고, 박기래 선생 및 함께 기소된 공동 피고인들은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간첩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으며,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정확한 정보를 들어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박기래 선생의 자필 유언서 및 편지 등의 탄핵 자료, 유족들의 진술서, 추모 관련 자료들과 시민 탄원서 등 많은 서류들을 탄핵 자료 및 참작 자료로 제출하였고, 박기래 선생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한 맺힌 재심 청구인들의 법정 발언들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수집 및 개진하여 수천 페이지의 방대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한편 재심 청구인들과 변호인으로서는 본 추모식 전까지 박기련 선생에게 무죄가 선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현 재판부에 인사이동 전에 무죄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독려하는 취지의 의견서와 탄원서들을 추가로 수차례 제출하였으며 각 국가기관에 대한 수많은 진정서들 송부를 비롯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접수 신청까지 재판부나 각계 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서면과 자료들을 재심 청구인 박찬성 대표님과 긴밀한 논의와 수정 보완을 통해서 합의하에 발송하거나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현 재판부에서는 심리의 복잡성 및 박기래 선생과 연관된 공동피고인들 진술을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판결 선고를 미루었기 때문에 결국 본 재심 사건의 심리는 다음 재판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2022년 3월 22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때는 변경된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하므로 본 재심 사건 선고가 나기 전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제 박기련 선생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난 4년 가까이 재심 청구 및 재판을 준비하고 진행해왔던 법무 및 재하 소속 담당 변호인들 모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로하신 가운데서도 변호인을 믿고 기다려주신 서순자 여사님, 재심 청구인들의 대표로서 저희 변호인들에게 긴밀히 협력해 주시고 재심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조언 및 검토 의견을 주신 박찬성 대표님, 생업 또는 가정일로 바쁘신 와중에서도 합심하면서 변호인에게 무한한 신뢰를 주신 박영숙, 박형남 선생님께 재심 담당 변호사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박기래 선생을 추모하면서 무죄 판결을 진심으로 바라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내빈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변호를 담당하고 계신 김옥진 변호사님께서 계신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추모의 글 순서인데요. 우리 박영숙 이제 장녀님하고 김태실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영숙 박영숙 박교 선생님 장녀님 이리로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아버지 고 박기래 선생 10주기를 기리며 아버지께서 살아생전에 늘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오늘 새로이 가슴에 새겨봅니다. 48년 전 아버지는 가문을 일으키고자 부단히 애쓰셨고 학구적이고 진취적인 사고로 자식을 일깨우며 교육하셨고 아내를 무척 사랑해 수성이라 애칭하며 여행을 즐기셨습니다. 자식들이 자신감을 갖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소질을 키워주신 선구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민주적이고 화목하던 가정이 1974년 9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통역당 재건이 간첩당 사건의 거물이 된 아버지는 사형수가 되고 17년간 감옥 생활을 겪으시고 42세 젊은 사형수 아내 어머니는 옥바라지로 참담하고 피폐한 세월을 사남매를 키우며 처절하게 악착같이 살아오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는 구사일생으로 석방되셨지만 석방의 기쁨은 잠시뿐 간첩의 자식으로 살아온 굴절된 세월 속에 초라해진 아버지를 원망하며 각자 삶을 버티며 살아갔습니다. 결국 오랜 옥고와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 속에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 영전 앞에 아버지 뜻을 높이 기려주신 많은 동지 시민들이 계셔 저희가 큰 힘을 얻었고 장남이 수년간 노력해온 결과 재심이 개시되었지만 수차례 재판이 연기되고 지연되는 막막하고 답답한 지금에 변호인과 장남이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투혼을 다해 애써주셔 든든하고 고맙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검사의 무기징역 구형에 판사 역시 검토 미진으로 선고를 연기하는 현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아버지 박기래 사건은 남북의 대립 속에 보수 정권의 실책을 아직도 국가가 잘못을 인정하기엔
무겁고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임이 분명합니다. 그 기막힌 세월을 살아오신 산 증인이신 90세 어머니는 뼈저린 세월 피 맺힌 한이 얼마나 깊고 아프셨을지 가슴이 메입니다. 어머니는 남편 박기래 선생이 17년간 감옥살이 했는데 석방되어서도 고생만 하시다 세상을 떠나셔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식들도 다 늙어갑니다. 아버지, 지금 제 나이쯤에 아버지께서 석방 되셨는데 지나간 세월이 얼마나 아프고 억울하셨을까요? 그때라도 아버지께 힘을 실어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후회스럽고 슬픕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반드시 민족주의자이신 아버지 박기래 선생의 명예회복과 우리 집안의 뿌리 깊은 피 맺힌 한을 풀 수 있도록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시고 저희와 아산숲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2년 고 박기래 선생 10주기에 보고 싶은 아버지께 장려 바칩니다. 들어서 알겠지만 가슴이 먹먹해지는 추모글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태칠 박사님. 안 하셨습니까? 아, 예. 가슴이 좀 먹먹하네요. 그럼 2부 순서로 추모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민가협 양심수 후원의 권오현 명예회장님께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세상 떠나신 지 10년이 됐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빠르고 선생님이 평생 원했던 이 일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이 택했던 그 길을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그 당시에 민족적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그런 길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선생님도 가시밭길이었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옥고 생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신시대 조금이라도 양심적 발언을 했다거나 올바른 사고방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두지 않았던 것은 다한 일입니다. 선생님도 유신시대에 그 올가미에 꼬이게 되었고 17년이라는 복고를 치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셨을 적에 그 사연은 잘 모릅니다. 저도 83년 난민전 사건으로 출소해가지고 양심수 후원을 만들고 민가협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민가협과 양심수 후원에서는 선생님 석방운동을 해왔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사모님께서도 와 계시지만은 선생님께서 감옥에 계실 적에
서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옥중 서해, 옥중 양심스터리 서해전이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박기래 선생님도 그 힘찬 붓것으로 조국 통일 염원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가 선생님은 출소하셨습니다. 선생님은 감옥에 계실 적이나 감옥에 가시 전이나 그 후에도 일관된 생활이었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게 하자는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도 있지만 선생님과 함께 2001년 평양을 가서 선생님 스스로가 나는 서울에서 통일학교를 맡고 있다 이런 말씀을 떳떳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내 통일조국을 보시지 못하고 말년에는 여러 가지 감옥 후유증을 비롯해서 병환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안산 고대병원에 몇 번 가서 뵌 일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아주 쇠약하고 거의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내 자기 뜻이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개성되고 이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를 비롯한 몇 분들에게 가족들에게는 그때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가족들에게 보내달라는 유언장까지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유족들에게 보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서는 자기 죽음 뒤에도 자기 뜻을 잇고 자기가 억울한 감옥을 살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지금 재심 청구가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확정 선고가 안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무게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결같이 양심수 석방 운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국가보안법으로 입건된 어떤 사람도 다 무죄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을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든 어떤 사람을 만났든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에서 난파되어 온 분이라든가 그의 어떤 분도 저희들은 양심수로 규정을 하고 그분들이 석방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석방됐고 2000년 9월 2일 63명이 평양으로 송환돼서 가셨습니다. 저는 한 40일 후에 평양에 가서 그분들을 다 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박기래 선생님을 비롯한 70년대 유신 정권, 80년대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서 수많은 조작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조작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런 모든 사건들, 조국 통일을 위한 분단된 조국을 하나되기 위한 자기 신심을 가지고 싸웠던 그분들은 다 무죄이고 정의와 역사적으로 무죄입니다. 법적으로 그것이 무죄냐 유죄냐 이 따지기 전에 역사적으로 정의 입각에서 무죄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영광스러운 삶을 사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일은 후대 사람들이 잘 하실 것입니다. 선생님 편히 고이 잠드시기 빌겠습니다. 네, 우리 근오헌 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재용 변호사님께서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그 날이 좀 춥고 1시간 흘렀는데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또 이렇게 왔고 또 올해 10주기가 돼서 이렇게 왔는데 아까 앞에 우리 강충근 목사님 이제 설교와 또 우리 김국진 변호사님의 그동안에 이제 박기래 선생님의 그 무죄 재판 그런 경위 이런 걸 들으면서 정말 좀 약간 아쉬운 것은 오늘 10주기 맞아서 무죄 판결을 받고 물론 1심이겠지만 이렇게 와서 그걸 좀 보고 드려야 되는데 그게 좀 제일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짤막하게 준비한 것 좀 있고 또 마치겠습니다. 박기래 통일열사 10주기에 붙여 해마다 이곳 마성 물안공원에 와서 통일열사 박기래 선생님을 추모한 지 벌써 10주기입니다. 저는 비록 생전에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부터 선생님을 추모하고 선생님의 재심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선생님의 통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확인하고 부족한 저의 횃불로 삼아봤습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가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5년 전 촛불혁명으로 세운 민주정부를 계승해서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이념을 계속 이어가느냐 아니면 저 악랄한 수구 검찰 세력에 의해서 촛불혁명 정부가 무너지느냐의 중대한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과 북이 민족 통일을 향한 의지를 세울 수 있느냐 아니면 반통일 분단 세력에 의해 민족의 앞날이 또 한 번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참 무섭습니다. 지난 연 인원 1700만 명이 광화문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촛불로 밤을 새우면서 민주주의를 외쳤던 때가 5년 전인데 이제 언제 그러냐면서 이제 와서는 민주주의고 뭐고 필요 없다는 듯 정권 교체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촛불 정신은 간대가 없고 오직 내 이익과 내 재산 증식이 우선인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전진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여기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서 승리하자 이에 도취되어 갈수록 악화되는 사회 양극화와 부동산 폭등을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 이 지경까지 오고 만 것입니다. 박기래 선생님의 재심 재판이 길어지고 있어 소순자 어머님과 박창선 아드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변호인단의 마음고생이 이만저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박기래 선생님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 포갑한 박정희 정권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도 꿋꿋이 버티고 무기징역으로 10수년의 장기수로 감옥 생활하신 선생님은 이제 조만간 반드시 무죄 판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이 촛불 정신을 이어받는 민주정부를 세워야 그 뜻을 이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박기래 통일열사 10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생님의 통일 정신을 이어받아 민족 통일의 그날을 위해 힘차게 나갈 것을 믿고 추모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재영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님께서 이렇게 추모사를 해주시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참석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모사는 여러분들의 유인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 박기래 선생님과 관련이 있는 그 몽양 영운영 기념사업회 선생님 기념사업회에 우리 강태근 선생님께서 나오셔서 그 우리 허상수님 추모사를 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몽양 아카데미 강태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박기래 통일혁명가 선생님의 영명과 영원하신 그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고 적폐 요즘 그런데 온전히 적폐 검찰 권력들이 촛불정신으로 구현되기를 기원합니다. 박기래 선생님을 기리며 박기래 선생님은 1974년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으로 구속되어 1975년 사형형을 선고받고
17년간 옥살이를 하였습니다. 박 선생님은 1969년 삼선 개헌 강행, 1971년 국가 비상사태 선포와 국가 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입법 강행, 1972년 이른바 10월 유신, 74년 긴급조치 등 박정희 18년 독재의 절정기에 일어난 이른바 범죄 조직 조작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박 선생님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기본권 등을 모조리 부정 침해 파괴당한 국가범죄 피해자가 분명하며 이 모두 무죄입니다. 첫째,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배제, 불공정을 당해 왔으므로 무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동일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고 죗값을 치렀으나 어떤 사람은 뒤늦게나마 재심 개시 결정과 재심을 통해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다른 어떤 사람은 그런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74년 10월 제1교포 진두현 제1거류민단 동경도 본부 부단장을 비롯한 박기래, 김태열, 박석주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등은 군 보안사에 강제로 연행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뒤에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이라는 간첩단 사건으로 조작되어 기소되었으며 사형 집행 및 의민사를 당하거나 장기 옥고를 치렀습니다. 소위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사건의 피해자 중 이동현 씨는 18년 8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형사부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심 개시 3개월 만인 18년 11월 1일 이동현 씨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군보안사령부가 불법 감금과 가혹행위로 이 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씨는 44년 동안 매달렸던 간첩이라는 꼬리표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씨에게 무죄 선고를 받게 한 그 재심 개시 결정 이유 중 일부입니다. 보안사 수사관들은 피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강요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고인의 온몸을 때리고 특히 구두발로 피고인의 무릎을 밟는 등의 폭행과 과혹행위를 하였고 재심 대상 판결의 공동 피고인인 진두현, 박기래를 조사하면서도 이들에게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다.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던 국군보안사령부 군수사관들은 이를 감추기 위해 중앙정보부 수사관 명의를 도용해 수사 기록을 조작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이런 보안사 수사행위가 불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기록상 군인이나 군속이 아닌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군법 회의가 예외적으로 일반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 제1조 제4항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인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지는 군형법 1조 제4항에 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아가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이 마치 피고인에 대한 수사에 입회한 것처럼 수사서류가 작성되어 있기는 하나 시국기관인 보안사가 피고인을 연행하여 조사한 것일 뿐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의 김영란이는 수사 권한을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와 같이 군사법 경찰관인 보안사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로서 구형법 123조에 정한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를 구성하고 위 범죄는 형사소송법 420조 제7호가 정한 사법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죄에 해당한. 둘째, 공무원의 가혹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며 따라서 모두 무효이다.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은 수사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 관련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불법 구금하고 폭행 등의 고문을 가했습니다. 셋째,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무런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를 은폐하기 위해
수사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습니다. 보안사 수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이동현 씨의 경우 박석주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서 엮은 하나의 고리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엮여진 박석주도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조작 사건의 주범이라는 박기래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입니다. 국군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중앙정보부 사법경찰관을 사칭하는 불법을 자행하여 하며 단지 몇 명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10여 명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 모든 수사 행위와 그 결과물로 재판에 제공된 진술조서와 일련의 증거들은 모두 불법이며 무효라고밖에 부를 수 없습니다. 넷째, 이 범죄 전체 조작 사건 피해자 15명에 적용된 국가보안법과 방공법 위반, 간첩죄 등은 2022년 현재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범, 피해자 권리장전 등 이행기 정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불법, 위법, 편법의 산물로서 모두 무효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에 대한 헌법 위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이 준법 준수할 이유와 근거, 정당성을 아예 잃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이래 방공규율 체제 아래에서 헌법 위에 군림했던 헌법 이상의 월권과 계력을 행사했던 이면의 헌법이라는 해석이 주류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공 국단지 우익 보수주의자들은 오늘도 반공을 국기로 삼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유주의자나 평화주의자들을 적대시하는 시대착오적 언동과 역사 퇴행적 망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골방에 갇혀 멸공을 외치는 이들을 대명천지 광장으로 인도하여 더 이상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반성하고 설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현재와 미래 세대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한 결의의 숨통을 짓밟고 있는 용서할 수 없는 패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17년 촛불혁명 이래 민주개혁 진보 세력은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이 대표적 반민주학법인 국가보안법 해지운동을 벌여나갔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동안 무소불위 군림해왔던 반공, 친미, 친일 세력의 금과업조로 여겨왔던 국가보안법 해지야말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실현되었어야 할 적폐청산 대상이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시대착오적이며 반민주학법의 대명사인 국가보안법 해지운동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래 벌여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고문이 없는 세상, 강제 연행이 사라진 사회, 불법 구금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상 공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폭력, 국가안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국가범죄의 재발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 국가보안법이 폐지되는 날을 어서 빨리 맞이해야 하겠습니다. 박기래 선생님은 1972년 민주수호 동지회 회장으로서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화로부터 실현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박 선생님의 큰 뜻을 새길 수 있습니다. 지난 48년 동안 사모님과 가족들이 겪은 깊은 슬픔과 아픔, 괴로움을 씻어줄 날이 어서 빨리 오길 빌어마지 않습니다. 엄동설한 풍찬 노속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 부디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길 빕니다. 2022년 2월 19일 전 성공예대 교수 허상수 올림. 네, 우리 강태근 선생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대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 우리 경희대 명예교수이신 노태구 교수님께서 추모사 후에 말미에 우리 박기래, 아산 박기래 기념사업에 나아갈 방향과 길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이 있겠습니다. 우리 노태구 교수님.
그것도 사실이에요. 날씨가 춥습니다. 오늘 쭉그 추모사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아산 선생님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재판. 문재인 정부의 초창기였다면 그 재판도 난 상당히 순조롭게 잘 풀려갔다고 보는데 후반기에 정권 교체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어수선하니까 이 재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3월 20일 되면 이제 선거 끝나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이 문재인 촛불 정부가 초창기는 이 우리가 남북관계, 대북관계를 접근했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국민들이 기대를 해서 80% 지지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구체화된 게 없단 말이죠. 민주당 정부가 이렇게 계속되면서 6.15 선언, 14선언, 대통령이 바뀌면서 4.27 판문점 선언까지 나왔지만 구체화된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정권 연장은커녕 정권 교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민주 당의 역할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퇴색하면서 우리 아산 선생님 재판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관계 해결로 나는 승부수를 띄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자리 창출 문제도 그렇고 남북관계가 평화와 이 번영 이런 그 소통의 길로 가면 이런 문제도 다 윈윈할 수 있는 남북이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뭐 결과적으로 뭐 부동산 문제,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은 근본적으로는 역시 우리가 남북 관계를 제대로 이렇게 풀 수 없었던 데서 오늘 이런 그 한국 정치 발전이 오히려 이렇게 후퇴하는, 정체하는 이런 상황이 왔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뒤에는 저는 미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군사 패권주의가 뒤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관계는 저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민족주의자 아산 선생님의 이런 그 민주화, 자주화 정신이 바탕이 돼서 우리 민족이 궁극적으로 한민족 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나와야 되겠다. 오늘 이런 개명천지에 우리가 대북관계를 접근한답시고 이것을 용공작용으로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국내외에 우리는 민족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로 풀어간다고 하는, 그래야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간다고 하는 이런 것을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메시지를 우리가 보내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는 남북의 지도자들이 손을 잡고 통일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미국을 향해서 드디어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촛불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그런 리더십에 이제는 실천하고 당당하게 불의와 부정을 두고서는 아니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
저는 그런 그 지도자는 이재명 나는 그 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에 3월 9일 20대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 이런 그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 해서 새로운 그런 그 민주 자주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두고 우리 이 아산 선생의 재판도 잘 이렇게 해결이 돼서 무죄가 되어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 유가족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런 그 아산 기념재단이 제대로 이렇게 그 힘을 가지고 실력을 갖추어서 우리 아산 선생님의 평소의 그 지론인 이 한민족의 그런 민주화 자주 정신으로 하여 민족이 궁극적으로 통일을 해갈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 그런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그 아산 기념재단이 해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잘 해야 되겠다. 제대로 된 지도자를 선출해서 우리의 이런 염원인 민족의 평화 통일을 해결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태우 교수님 힘찬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촛불 정신, 촛불 혁명도 이렇게 폄하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 혁명으로 사실 정권을 잡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낙청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재명 후보가 촛불 혁명을 이어가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대담을 제가 봤습니다. 진짜로 촛불혁명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고 오늘 추모사를 하신 분들의 말씀을 보면 그게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생각하고 평화를 생각하고 아주 그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평화통일 시민연대 우리 윤영전 이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부용산과 거린공항산으로 특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박기래 선생님이 추모식에 좀 몇 번 왔는데 올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거는 건국 이후에 너무나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예와 또 유가족에 대한 그런 배려가 빨리빨리 잘 이루어지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렇게 매년 모여서 추모의 말씀 전하고 영면하심을 기원하는 데에서 저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를 곡목은 그 6.25 전후로 유행했던 그 부용산이라는 노래인데요. 약간 슬픈 노래죠. 부용산 화릿길에 하늘만 푸르르 푸르르 솔과 사이사이로 해오리 바람 타고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너만 가고 말았구나. 미안하지 못한 채 병든 장미는 스스라지고
부영산 허리길에 하늘만 푸르르 푸르르.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는 걸 아시고 그림 문화사는 안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추모 현화를 이렇게 하면서 폐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이루셨어 가지고 그쪽 이렇게 줄로 쭉 이렇게 저기 국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모 현화를 하면서 폐를 하고 이제 마지막에 단체 기념 촬영을 한 후에 이제 정리를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소장하시면서 여기 뒤에 따뜻한 커피도 있습니다. 차도 있고요. 작년에 했어요. 작년은 아니고 이거 지금 작년은 가지고요. 아. 어? 이렇게 아주 잘 나오네요. 오시죠.
돈가스요? 하나 안 하신 분들 얼른 줄 서세요. 하나 안 하신 분들 얼른 줄 서세요. 아직 허락 안 하신 분들 얼른 하시고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는 여기 민들레 한상 차림에 제가 예약해놨고요. 부득이 식사 못하고 가시는 분들은 모든 거 많이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자, 기념 타월. 잠깐만요. 아니요, 저 촬영하고 기념 타월. 네. 촬영하고 기념 타월 알아줄게요. 하시고 촬영하고. 촬영 어떻게 하고? 편집하기 저기 있는데 프레카드 들고 올게요. 네. 그럼 프레카드 좀 풀어주실래요? 네. 풀어가지고 우리 그때처럼 이렇게 갖고 와서요. 지울까요? 주문을 내느라고 우리가 3일을 허락 안 했으니까 현수막 놓고 다 끝났으니까. 책상 지울까? 책상 지울까? 책상 지울까? 내 할인 가져갔냐? 할인 찍으라. 찍었어? 찍어 다. 봐봐. 하루 나오게 찍어. 하늘 다 추워. 아, 네, 핸드폰. 아, 써야 된 거예요? 사진 좀 많이 찍어. 이거 오가 더 예쁘면 그거 많이 누르면서 선생님 앉으세요?
자, 현수막 잡으시죠. 예. 자, 현수막 잡으시죠. 이쪽으로 보고 있을 거죠? 그럼 여가 해야 돼. 끈이 뒤로 가게끔 안 보이게. 그러면 이제 여기로 가도 되고. 하체를 이렇게 현수막 안에다 이렇게 들어오세요. 여가 수석도 나오고, 사람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선생님 뒤 돌리는 게 요소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둘러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앞에는 살짝 여기 앞에는 한 줄로 서시고 일단 한 줄 채워주세요 여기. 이렇게 일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그 앞에는 또 앉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앞에는 앉으세요. 뒤에 앉고요. 그럼 현수막을 이런 부신막을 이렇게 하죠. 사진 나와요? 예, 이렇게. 아니, 그냥 조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깨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가서 그러면 앞에 이해가 안 나오잖아요. 어차피 앞으로 가지. 아니, 여기 나오겠다 하려고. 안 나오니까. 찍어야지. 한참을 감싸해가지고 가도 너무 좋아. 아니 제가 더 키가 큰 거죠.